방향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 양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는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했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좀 오래 하다가 결혼하고 창동으로 신혼집을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온 지 한 3년 됐고요. 그래서 중개 명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 네이버에 문소정 수학이라고 지금 제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은데 사진 안 찍으셔도 블로그에 다 올라오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블로그 검색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어떤 선생님인지를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학생이 저한테 한 이야기를 이제 보여드려요. 인스타 DM으로 저한테 이제 막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제 수업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제를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저는 이 설명이 참 좋더라고요.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고 자기가 이제 이해가 되고 나면 선생님 설명이 이랬구나, 이렇게 진짜 친절했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친절하고 명확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편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내 수업이 뭐가 좋아?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대진여고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여학생들이 저희 반에 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모르고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고 풀었는데, 좀 이 문제가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여기서 왜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줘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풀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서 참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수학을 모호하게 느끼거나 좀 힘들어할 때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서라벌고등학교, 일단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2월 중순 정도 되니까 너무 다들 지쳐가지고 아침 수업을 해도 막 다 이러고 있고, 점심에는 밥 먹고 오니까 또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지쳐있고, 그래서 참 너희가 열심히 하는 걸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다 아는데 이 열심히 한 결과가 점수로 나와야 된다.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이게 점수가 나중에 안 나와버리면 그럼 열심히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과로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잘 보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수학적인 이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을 다 개념을 다 차치하고 스킬만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교재, 저희 교재랑 이제 서라벌고 문제랑 이제 유사한 문제들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숫자를 대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풀지만, 제가 이렇게 이게 사실은 교육청 기출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 풀이를 완전히 손에 익혀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풀이가 한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다 알려주면서 아이들한테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서라벌고 시험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서라벌고 일단 특징은 시험 문제 수가 조금 적어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네, 다른 학교는 한 22문제, 23문제 정도 되는데 서라벌고 문제 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이렇게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2~23문제 정도 되면, 그리고 이제 또 딸린 문제들이 있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시험 그 문제 수가 적고 배점을 보시면 10점짜리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저희 아이들이 자기는 시험지 보기 전에 10점짜리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서라벌고 아이들은 특히 실수 같은 걸 좀 줄여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레벨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2025년 시험지고요. 이거는 수상이랑 공통수학 1으로 넘어오면서 교육과정이 살짝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저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시험이 조금 달라지지는 않나,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1등급 퍼센트도 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예년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9등급제
하에서 4등급 아이들을 변별했던 그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시험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대신에 서랍을고 문제는 조금 고전적인 유형이 많이 출제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대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막 신유형이 많이 나오면 막 이렇게 문제 적응력이나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서랍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왜 공부를 의뢰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단원에선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대비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전적인 유형들, 그러니까 그 단원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유형들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단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들은 특정 단원에 막 치중되어가지고 출제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좀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가 어떤 다른 학교들은 이제 심화 문제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앞쪽에 박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이렇게 쭉 풀다가 4번이나 5번의 어려운 문제인데 아이들이 그때 되게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탁 걸리고 이러니까 왜 거기서 갑자기 멘탈이 붕괴되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왜 뒷부분을 막 다 밀리거나, 그러다 보면 왜 이런 문제를 막 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서랍을고는 좀 저희가 의뢰 생각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앞부분은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렵고 좀 이런 유형이어서 시험 대비하기는 조금 수월해요. 내용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난이도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시험이 막 이렇게 이상한 함정을 파거나 좀 이런 건 아니어서 착실하게 공부하면 잘 나오는, 좀 그런 시험이어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 스타일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보시면 이 정도가 이제 3등급 결정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난이도가 9등급제랑 비슷해서 이거는 3등급이 9등급제 하에 3등급, 그러니까 1, 2등급 사이 정도를 가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아주 어렵진 않지만 살짝 조금 아이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침착하게 풀어주면 이제 잘 풀 수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자리에서 풀면 아이들이 쉽게 푸는데 시험장 가면 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적응력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좀 훈련을 많이 해주면 이런 문제는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데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센에 있는 그냥 하 정도 되는 쉬운 문제들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내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춰야 안정적 1등급이 되는 그 정도 난이도는 좀 특정 문제지에서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랍을고 선생님들이 좀 어떤 문제지를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고. 그런데 이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하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같은 거기 계시다 보니까 선생님의 좀 스타일이 있어요. 불암고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스타일이랄 게 없는데, 좀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서랍을고가 그래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좀 제대로 시키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게, 요즘 수능에 이 2차 함수나 인수분해 같은 공통수학 원이 간접 출제되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수능 대비를 생각하면서 고1 때부터 좀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수능의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고1 때 시험에 내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수능까지 봤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시험을 많이 내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대학 잘 갈 수 있게끔 시험을 내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험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렇게 시중 문제지, 유사 문제들이 있고요. 꼭 이게 센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예전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10점짜리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아주 극상위도 난이도의 고난이도 문제는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출처는 좀 대치동 극상위권 아이들이 푸는 문제집에서 많이 내시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막 이런 문제지가 있다니까 저희 실장님이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치동에서 이제 아이들 계속 대비를 해줬잖아요. 절대 등급, 최강 POP, 하이엔드, 내신 하이엔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강남 기출을 주로 모아놓은 건데 그 책들이 한 6권 정도 있거든요. 그 이제 심화 문제지가. 근데 그 6권을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다 풀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겹치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좀 잘 따라오면 그 문제지에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좀 엄선해서 추가 워크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들은 정말 선생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학생이 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좀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극상 난이도의 절대 등급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듣도 보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 위주로 아이들한테 이제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경향은 좀 이렇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지만 그래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난이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착실하게 대비를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교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는 이제 남편도 수학 강사거든요. 저희 남편은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과목이고 이러니까 교재 같은 거 집필할 때도 저희 같이 하기도 하고 어제도 이제 막 어떤 무슨 개념 같은 거 제가 막 어떻게 설명해?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재를 좀 한 명이 쓰는 것보다 그래도 둘이 같이 하면 조금 더 짜임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이제 배운 내용이 있고 기출이 있는데 애들이 그런 말 가끔 하죠.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나 다 했는데 다 아는데 문제를 잘 못 풀겠다. 이게 내가 푼 거를 문제에 실제로 적용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념을 배우고 그게 바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이런 식으로 기출을 보여주면서 기출 위주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계지역 기출 문제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배운 개념을 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그게 크실 것 같은데 남자애들이 좀 덜 꼼꼼해요. 그래서 안 챙겨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학생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챙기는데 남자애들은 정말 안 챙기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실력이 늘려면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보고 그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잘 안 쓰니까 제가 조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줘요. 자기 틀린 문제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럼 이제 요거를 풀면 되는데 특히 오답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으라고 하면 애들이 답을 외우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아니면 답을 외우는 것까지는 아닌데 풀이 과정은 외웠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뭐 곱하기 2를 하고 판별식 쓰고 뭐 하는데 왜 판별식을 쓰는지 왜 곱하기 2를 하는지 이런 걸 잘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유사 문제를 항상 붙여줍니다. 그래서 쌍둥이 문제고 아이들이 진짜 이해했는지를 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답 노트를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보시겠지만 오답 노트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국 단위로 다른 아이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좀 잘 따라오는 친구들 위주로는 이제 뭐 대치동 주요학교 기출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기출들을 좀 보여주면서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화 문제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고난이도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랑 되게 이렇게 한 40분 정도 상담을 했어요. 남학생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상담을 막 쭉 하고 이제 그러고 40분 동안 얘기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깊은 얘기를. 그러고 집에 보냈는데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라고 전화가 오셔서 어제 얘기 다 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이 뭐 지금 학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이랑 뭘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집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문자로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좀 아이가 학원에서 어떻게 했고 뭐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라고 제가 뭐 테스트 점수, 평균 최고점, 뭐 이행 상태, 뭐 수업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드리면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제 어땠는지 좀 잘 아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국 실전에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실전 가서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지가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오류가 난 거예요. 5번인 이게 앞 페이지에 있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였던 거죠. 답이 없는데 처음에 학생이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풀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시 풀어요, 다시 풀어. 이 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애들이 한 번 더 풀어요. 한 번 더 풀어가지고 답이 만약에 나오면 그나마 이제 풀고 넘어가는데 답이 또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막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로 풀었는데 답은 없고 아까 푼 답이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또 풀잖아요. 네. 나는 아까 3이 나왔는데 답지엔 3이 없어. 근데 다시 풀었는데 4가 나왔어. 근데 답지에 4도 없어. 그러면 애들이 또 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학생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넘기고 뒤로 갔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는 막 10점짜리 문제 이런 애들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시험이 끝난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시험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제시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 푼 10점짜리 문제는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실전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실전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시험지를 아이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OMR이랑 첫 시험까지 다 쓰라고 한 다음에 시간을 약간 촉박하게 줘요. 처음에는 50분 주다가 48분, 47분, 46분 이러면서 점점점 시간을 줄여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압박감을 좀 느끼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3월 말 4월 초쯤 되면 저희 아이들 다 와가지고 클리닉 시간에 애들 보통 클리닉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클리닉 와가지고 시험을 딱 봐요. 그래서 저는 시험 5시부터 클리닉이면 5시 10분 되면 저기 문 딱 잠그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애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50분 동안 시험 딱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고 아이들도 막 끄덕끄덕끄덕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난번에 너한테 막 다 듣고 막 이렇게 대답했잖아. 이러니까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자기가 들었다는 것조차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싶어서 제가 풀었던 문제를 숫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되거든요. 10문제를. 그러면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10문제를 내면 뭐 이제 막 4문제 맞기도 하고 막 5문제 맞기도 하고 뭐 7문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좀 잔소리 듣고 다시 재시험 보고 뭐 이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3번, 4번씩 저랑 보고 가게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확실하게 익히게끔 제가 이런 식으로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남편이 대치동에서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테스트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는 학기 중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본인 약한 부분 저한테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문제도 쭉 이제 그 카톡 투표방 올려가지고 자기 뭐 필요한 자료 얘기해 이래가지고 이제 쭉 제가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아이들끼리 이제 각 연도별 오답 노트를 좀 이제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좀 틀린 문제들도 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저는 연합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반 같은 게 국어나 영어는 본문이 아예 달라서 이제 학교반이 있어야 되지만 수학은 사실 학교반이 많이는 없잖아요. 근데 수학의 학교반의 매기점은 같은 서학반이라는 이름 하에 1등급부터 5등급이 같이 앉아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수학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히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합반이면서 좀 레벨별로 나뉘어져 있는 반들이 훨씬 아이들한테 좋은 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이 틀렸던 다른 문제들도 좀 같이 보고 이제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답 노트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답 노트가 쭉 이제 쌓이면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오답 노트가 꽤 쌓여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줘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이것만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약점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 아는 문제는 내가 이제 가서 맞출 수 있는 거고 모르는 문제를 더 연습을 해야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답에 오답에 오답까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다 모아서 제가 시험 직전에 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재 라인이고요. 뭐 개념서, 워크북 있고 공통 워크북까지는 아이들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심화 워크북 뭐 이런 거 나가고 직보 자료도 제가 줘요. 특히 남학생들은 시험 볼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막 시험 전날에 막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이랬는데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험 전에 가서 뭐라도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 그냥 샤프 하나 들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속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공부한 걸 이렇게 막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묶어서 줘요. 그냥 애들 이제 푼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가서 또 시험을 바로 보면 잠도 약간 덜 깬 상태에서 보면 계산이 좀 느리잖아요. 근데 계산이 좀 빨리 이렇게 좀 빠릿빠릿한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좀 일찍 가라 그래가지고 일찍 가서 이제 조금 예열 문제 조금 쉬우면서 이제 좀 워밍업을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제가 워밍업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가라 그래도 가지고 가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제가 그냥 앞에다 다 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서술형 대비 같은 거 좀 해보라 그래도 안 하니까 여기 아예 서술형 칸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가서 써봐 이러면서 이제 요거 한 권 딱 들고 갈 수 있게끔 시험 전날에 남자들 막 이렇게 이거 안 하잖아요. 막 골라가지고 안 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 습관 이런 것들 아이들 뭐 이제 제가 막 인증하라고 하고 주말에 이제 놀 것 같으면 지금 막 빨리 책을 찍어서 보내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막 찍어주시기도 하고 이게 저희 반이거든요. 저희 반인데 저희 실장님이 저한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반 아이들은 오면 가방을 던져두고 자기들끼리 나간대요. 편의점으로. 근데 왜 선생님 반 애들은 이렇게 오기만 하면 잘 앉아서 공부를 해요? 선생님 반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학기 중에 이제 오면 이렇게 다 써놔요. 뭐뭐뭐뭐 하라고. 그래서 오면 할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제출하고, 워크북 제출, 뭐 하고, 복습 테스트 보고, 지난 시간 오답노트 받아가고, 숙제로 가지고 간 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할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쭉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찍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 반 좀 면학 분위기가 잘 잡혀있다. 이게 저 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요교실이죠. 요교실에 이제 이번 방학 때 제가 아침 자습을 시행을 했어요. 저희 학원에서 저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 조교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애들이 저한테 막 선생님 돈 많이 버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이들이 아침 수업이 없으면 집에서 자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어떤 친구가 오면 이 친구랑 저랑 그래도 쭉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를 보는데 얘가 방학 때 이렇게 팽팽 놀다가 학기 중에 나랑 내신 대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방학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불러가지고 자습을 하라고 하고 조교 선생님이 질문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라고 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상품을 또 걸었어요. 그래서 막 몇 번 오면 뭐 커피, 뭐 20번 오면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가지고 애들 이렇게 해서 여기 도장 찍어주고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이제 좀 잘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아침에 와서 애들이 숙제도 하고 뭐 다른 거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들이 공부하게끔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인사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오답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들한테 이제 의견 같은 거 좀 받았는데 오답 관리 부분 너무 만족스럽다는 의견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오답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꼼꼼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너 아이들한테도 쓰라고 하거든요. 이게 남자애들은 잘 안 쓰잖아요. 네, 일단 제가 써요.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강력하게 권할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다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인데 남학생들은 수학 이렇게 써와요. 그래서 제가 써오라고 하면 네, 수학 이렇게 써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 써야지 막 이러면서 수학, 영어 이렇게 써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담아주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귀찮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집에서 쓰라 그러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제가 좀 강제적으로 좀 쓰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학기 중에 너무 막 바빠지고 이러다 보면 스케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왜 숙제가 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왜 학원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학기 평일에 놀다가 금요일에 밤을 새는 거예요. 토요일에 학원이 막 3개씩 있으니까 금요일 밤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밤을 새고 숙제를 하다가 다 못한 상태로 학원에 가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밤을 새고 가가지고 가는데 과학 같은 거는 주 1회잖아요. 밤을 새고 숙제하다 가가지고 과학학원에서 조는 거예요. 그럼 주 1회 수업인데 얘는 수업을 안 듣고 늦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숙제가 더 안 되고 그럼 또 공부하느라 시간을 더 써야 되고 좀 이런 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래너를 좀 써가지고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미리미리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잔소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제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제 프라임반은 1등급 노리는 학생들 위주로 조금 심화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입반 테스트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반 이런 거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것들도 아까 클리닉 같은 거 오라고 하면 아이들 잘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클리닉 이름을 붙여 그냥 와가 아니라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와. 너 테스트 점수 미달이니까 와. 이런 식으로 좀 하니까 아이들이 잘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남학생들이라서 어머님들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할 텐데 맡겨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달달 볶아가면서 열심히 성적을 만들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